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7cm 하이를 신은 여자 이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제는 7cm 하이 힐로 남자 동료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 한 몇 년쯤 했을 것 같으세요? 10년. 감사합니다. 네, 10년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아요. 15년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네, 올해로 제가 18년째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시험만 통과하는 게 내 목표일 때가 있어요. 저 문만 통과해서 내가 방송국에서 마이크만 잡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하리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방송국에서 CD 찾고 그다음에 전화 연결하고 취재하러 다니고 그렇게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일이 많아서요. 급여는 적고 이틀에 한 번씩 자가면서 방송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소원은 뭐였냐면 내가 방송만 할 수 있으면 내 프로그램 하나만 가질 수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아나운서가 돼서 비정규직으로 한 10년을 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 아나운서로도 지내고 또 한 10년 정도는 프리랜서로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4년 만에 그러니까 15년 만인 거죠. 15년 만에 정규직 아나운서가 돼서 차장 승진을 딱 하고 보니까 그때 제가 예상치 못한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제일 생각 많이 한 사람은 저희 5살 내기 딸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아버지, 내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아버지의 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장 부인. 그래서 아버지 사장이면 사장이고 부인이면 부인이지 사장 부인은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사장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장 부인으로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아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장 부인으로 살기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말씀이 저는 거기서 아버지 사랑을 느끼는 대목도 물론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가정주부로서 한 여성이 사는 것만으로도 1인 노동력을 넘어선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할 일을 넘어서는데 네가 직장생활까지 하는 거 아빠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사장 부인 아니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의 아내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말이 그런 거였을 거예요. 네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그 치열함 속에서 네가 견뎌내는 일이 만만치 않을 거다. 내 딸이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라는 무뚝뚝한 아버지의 부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위에는 상사가 계시고 아래는 제가 같이 부서를 이끌어가야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딱 샌드위치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부장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면서 이 부하 직원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날들이 많은 거예요. 화장실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는 어른들한테 깨질 때마다 화장실 가서 이빨 닦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 닦는 날도 있고 많이 닦는 날은 10번 닦는 날도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서 울면 자존심 상하니까 계속 이빨을 닦았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빨 닦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칫솔질 하는 걸로 해결이 안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5살 난 저희 꼬맹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딸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잘 받아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들을 잘 해서 우리 딸은 나처럼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직장에서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고 또 단점을 잘 말하자면 보완해서 좋은 직장인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의 따님들이 승진도 하고 때로는 뭐 CEO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 고민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잘난 사람을 만나보자. 성공한 일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해서 제가 그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7cm 하이힐로 남자 동료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분은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지금 계명대학교 교수로 계신 이인선 전 지사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지방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의 수장을 지냈고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라고 하는 행정을 하는 중심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행정 경험을 가졌던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 지방대학을 나왔으니까 처음이 교수가 될 때, 또 교수가 돼서도 교수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을 텐데, 심지어 이분은 두 남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남자 교수님들하고 막 경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자기는 그냥 삼세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대요. 내가 3번 붙으면 한 번만 이기면 된다. 매번 내가 꼭 이길 필요는 없다라는 느긋한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경쟁이 이미 살벌하게 딱 들어갔을 때는 이기려고 하면 그때 늦었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은 공간에서 있으면 별로 차별을 느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여성들이 내가 밀렸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평가를 받을 때인데, 평가는 시험이든 경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 경쟁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서 이겨야지, 그때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201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0대 기업 중에서 여성의 비율은 20%가 조금 넘습니다. 10여 년 동안 1% 늘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직장 다니는 여성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차장까지는 여성이 절반은 아니어도 40%는 됩니다.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문이 너무 좁아지는 거죠. 여성들이 입사는 잘해요.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시험 봐서 들어가는 데는 대한민국 여성을 따라올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골프도 여자들 더 잘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들의 실력은 좋은데 왜 그 이상 승진을 못할까? 우리나라 100대 기업 올해 통계를 보면 여성 임원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무, 전무, 사장, 부사장 50%. 그럼 좋죠. 네, 그럼 스웨덴보다 나은 겁니다. 한번 좀 줄여보시죠. 10%? 10%는 될 것 같으세요? 5%? 5%? 3%? 2%.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여성 임원의 숫자는 2%밖에 안 돼요. 그 잘난 우리 딸이 왜 승진을 못하는 걸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조직 문화가 남성들 위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성들이 평가받을 때 여성의 장점은 평가가 많이 되기보다는 좀 지나치는 면이 있고,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 문화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 사실 이인선 지사처럼 한 30-4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여성을 뽑는 데가 없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 공채가 가장 처음 시작된 게 1990년대입니다. 그전에는 여자를 뽑지 않는 그룹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리더들이 탄생한 게 2000년대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리더가 된 지가 아직 우리나라는 20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여성이 난 이건 잘해요 라고 얘기해봐야 잘 알아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중에서 경쟁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겨야지 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인선 지사는 저한테 3번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들어가라. 그리고 3번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되는데 졌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헨젤과 그레텔 전략입니다.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건데, 헨젤과 그레텔의 우화에 보면 아버지가 이 계모 때문에, 또 계모가 등장하네요. 계모 때문에 딸과 아들을 벌려고 산속에 데리고 가잖아요. 꼬마가 집에 찾아오려고 어떻게 하죠? 빵 조각을 이렇게 두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실패했던 그 길을 되돌아가 보라는 거죠. 이인선 지사가 이제 연구비가 필요해서 이제 그 테스트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번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 반드시 떨어진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간다고 합니다. 내가 시험을 봤는데 넌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제가 꼭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떨어졌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미 평가가 끝난 다음엔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번에 교수님이 내신 프로젝트는 이래서 안 됐어요. 근데 2번째는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쿨한 표정으로 그분을 또 찾아간답니다. 이번엔 정말 꼭 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하면 그 사람이 이번에는 요게 잘못돼서
이번에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세 번째 딱 들어갔는데 딱 붙었어야 되는데 세 번째 또 떨어진 거예요. 가면 대학도 삼수는 안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그러면 그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면 또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왜 떨어졌을까에 대한 복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공격을 당해도 제거만 당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복싱으로 치면 상대방이 기운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한 방이면 충분하니까 꼭 이겨야겠다고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경쟁에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느긋하게 보고 멀리 봐야지만 여성들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조주희 ABC 뉴스 지국장입니다. 굉장히 미인이죠. 저보다 좀 더 많으신데 저보다 훨씬 더 미인이세요. 네, 조주희 지국장은 ABC 뉴스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 거잖아요. 백인, 흑인, 여러 각국에 있는 기자들과 경쟁을 해서 지금의 위치를 점한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돈 많이 줘도 사람 힘들면 그 직장 다니고 싶지 않아요. 돈이 좀 박해도 내가 좋아하는 동료가 있고 내가 존경하는 상사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굉장히 행복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이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파를 만들어라. 이건 제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 라인을 만들라는 거죠. 왜 방송국에도 뭐 강호동 라인, 이경규 라인이 있는 것처럼 조주희 지국장 말하자면 내 라인을 만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임원이 2%밖에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때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임원 중에서 여성이 1명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우리 조카들이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한 10년쯤 후만 돼도 여성 임원들이 굉장히 많아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러려면 나 혼자 잘 살아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영국에 있었던 자신의 선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책에도 나오는데 그 직장에 입사를 딱 해서 초대를 받았대요. 가보니까 자기 여성 상사가 그 회사에 있는 여성 직원들만 다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밥은 누가 하냐? 남편이 하죠. 나비 넥타이를 메고 웨이터처럼 자신의 여성 직장 동료들을 다 접대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대접을 하는 건데 그렇게 다 모은 다음에 얘기를 했대요. 여성들끼리 경쟁하지 말아라. 사실은 내가 잘나려면 저 언니 멋져요. 저 차장님 대단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남성 동료들보다 여성 동료들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저한테 참 좋은 동료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서에 발령이 딱 나서 들어갔는데 이 메신저로 저한테 언니, 나 언니 응원하는 거 알지? 저한테 애기 엄마들끼리 연대해야 돼. 서로 돕고 살자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인데 직장 생활은 동료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푸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친구랑 상의하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어떤 자리에 누구를 좀 추천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전 단연코 그 친구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내 동료들이 내가 성장하면서 계속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물론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거기 앉히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되는 후배들을 본다면 나의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한테 배가 한 척밖에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12척을 가지고 이기는 것보단 훨씬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12척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후배들 보면 어머 쟤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 길들을 알잖아요. 그 길들을 열어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여성 직원들, 여성 동료들의 숫자를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 보면 임원이 한 사람 나올 게 두 사람이 나오고 두 사람이 나올 게 세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승진함으로써 내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는 거고 저 선배가 승진함으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주희 지국장은 여성들이 성장하려면 여성들을 많이 배려해주고
또 그 여성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숨막히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독설입니다. 잘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말 독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못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맨날 알았대. 미리 얘기 좀 하지. 그럴 때. 그런 것처럼 그건 꼭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뛰어나면 항상 따라오는 말하자면 꼬리표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가 잘 되든가요? 그렇게 뛰어날 때가 20대, 30대잖아요. 그때는 마음의 열정이 부글부글 끓을 때인데 누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화가 나게 마련이죠. 근데 그 라이벌을 대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잘나서. 미안하다 잘나서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즐기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도 생기는 거야. 근데 사람이 여유 있게 생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다음 발을 뛸 때를 보면 압니다. 내가 급한 일 생겼을 때 막 그걸 찾으러 다니면 코앞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집안일 할 때도 그렇잖아요. 꼭 그 양말을 신고 싶어서 그 양말을 막 찾아다니다 보면 어디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사람이 꼭 뭘 해야 되겠다,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오는 순간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게 경마장에 있는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상황이지. 나도 그만큼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서 질투와 모함을 충분히 즐기고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유를 두다 보면 충분히 그 일들을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라이벌들은 라이벌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면 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거나 혹은 독설을 하거나 칭찬을 해도 기분 좋게 안 해주고 뭐 그렇지 떨떠름하게 칭찬을 해줄 때 아니야 그 사람 잘해 잘났어 잘하잖아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라이벌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창은 창인데 앞에가 뭉툭한 창이 되는 거죠.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력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할수록 라이벌은 없어지고 본인은 좀 느긋하게 일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라이벌을 대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상대방이 선을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대방과 단 둘이 독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왜 3명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인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2사람만 있을 때 방문을 딱 잠그고 독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반드시 일정 선을 넘어왔을 때. 조주지국장의 조언에 따르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거나 나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도저히 선을 넘을 수 없었을 땐 문을 딱 닫고 독대합니다.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마무시하게 세게 발언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 안 했어? 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빨리 시정하지 않으면 내가 위 상사한테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거야. 그리고 이 얘기를 다 하겠어 라고 말하자면 어마무시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늘 선을 넘어오게 되는 거죠. 직장생활 하면서 얘기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는 자주 쓰시면 안 돼요. 남편한테도 이혼하자고 맨날 그러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생전가도 10년, 20년 살아도 한마디도 안 하던 아내가 나 못 살겠어. 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와이프가 진짜 힘든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라이벌을 대할 때 평소에는 칭찬해주고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지만 선을 넘어왔을 때는 딱 부러지게 독대해서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지만 다시는 선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성들이 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눈에서 눈물이 막 찹니다. 그쵸?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심장이 막 달리기를 해요. 저기까지 뛰어갔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차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연습하면 돼요. 그걸 연습할 수 있다고요? 연습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나 이럴 때일수록 잘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잘 참을 수 있어. 잘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연습하는 거야. 나는 이럴 때마다 잘 대처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라고 각오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딸들한테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잘 참으려고 노력하면 눈물은 들어갑니다.
제가 방송하면서도 진짜 잘 우는 아나운서였었는데요. 참아야지 생각하고 입을 혀를 꽉 깨물잖아요. 눈물이 들어가요. 근데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우는 것과 내 책상 앞에서 우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실력을 평가할 때 아, 얘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감정을 연습한, 내가 이번에 잘하면 다음에도 잘할 수 있어. 다음에도 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뛰쳐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눈앞에서 울어버리거나 그러면 아, 얘는 큰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대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도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고 연습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라. 처음부터 잘 되진 않는다. 본인도 별걸 다 해봤대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무시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럴 때일수록 아, 내가 이건 연습하는 거야 라고 자기에게 자꾸 훈련할 때 좋은 여성 리더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제 생각 한 10번쯤 하면 금세 괜찮아질 겁니다. 자, 다음은요. 이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이사를 맡고 있는 김미연 이사의 얘기입니다. 딸 셋의 큰딸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고 이 회사 매출이 2배가 늘었습니다. 6년 만에.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인데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여성 리더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컨설팅 그룹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 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시험이잖아요. 한 개 빼곤 다 남성들보다 여성이 잘한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전략적인 관점 개발입니다. 전략이란 말은 전쟁에 쓰는 말이죠. 남성들은 사실 예전부터 전쟁을 치르는 그런 말하자면 생각? 그런 흐름이 익숙합니다. 조그만 애들 보세요. 어디 가면 너 몇 살이야부터 물어보잖아요. 남자들은 서열을 정해야죠. 마음이 안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은 아이를 기르고 내 아이를 지키는데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전략적, 말하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내 아이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적인 관점을 갖는 것에 굉장히 뭐랄까 현재까지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미연 이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관점일 때 상사를 만나러 갈 거잖아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왜? 라고 나에게 3번만 물어라. 예를 들어서 나 이 음료수가 마시고 싶어. 왜? 지금 덥잖아. 왜? 더우니까 시원한 게 마시고 싶은 거지 라고 물으면 내가 상사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도 대답할 수 있는 명확한 문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뭐 남성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을 때 자기 할 말만 생각해요. 계속. 그래서 생각지 못한 질문 훅 들어오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얼음이 되는 순간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에게 왜? 라고 묻기 시작. 3번만 물으면 그 사람이 물을 수 있는 것에 대부분의 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성들은 감정적이고 감성적이라는 얘기들을 듣지 않고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조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굉장히 쉬운데 본인이 한 3개월 정도 후배들한테 훈련을 시켜봤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고 합니다. 나는 감정적이야, 나는 비논리적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을 때 왜? 라는 질문을 3번만 하면 본인의 답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전략적이라는 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읽힐지를 알아보라는 거죠. 이분이 저한테 착한 짓도 티나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같이 일하는 매장에 임산부 직원이 있어요. 근데 착하게 하더라도 보통 가서 이렇게 뭐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해준다든지 물 한 컵을 갖다 주다든지 그걸 티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회사는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착한 걸 티나게 하는 거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힘든 것 같은데 물 한 잔 먹고 해. 애기 가져서 물 많이 마셔야 되는 거 알지? 요거 내가 떠왔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서 거들게 되잖아요. 다 알게 되면서 본인은 착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회사에는 착한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을 티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회사에서는 실적만큼 중요한 것이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 사람이 좋은 리더라고 인정받는데 말하자면 좋은 플러스 점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김미연 이사는 저희한테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 좋아. 해야지. 그렇지만 티나게 해야 내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래야지만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대목은요.
우리나라의 마케팅 1세대입니다. 최명화 대표인데요. 이 최명화 대표는 우리나라 유수 대기업들의 마케팅 1세대였고 최초 여성 임원이란 그 수식어를 많이 달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성들이요. 젖은 낙엽이 되어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젖은 낙엽은 쓸려요, 안 쓸려요? 잘 안 쓸립니다. 근데 아주 힘세게 쓸어야 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로 회사를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들은 뭐가 좀 잘 안 되면 여성들뿐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여성들은 가장이 아닌 경우가 더 많으니까 조금 쉽게 떠나는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성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젖은 낙엽처럼 회사에 딱 붙어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승진하는 임원들 중에 꼭 능력이 있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승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중압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입사도 힘들고 승진도 힘들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올 때 능력이 없어서는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놓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명화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원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덤벼야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여성들한테 하면 안 되는 거 3가지를 얘기해 줬는데요. 첫 번째, 제발 소설 쓰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회의에 들어갔어요. 프레젠테이션 저처럼 이렇게 했는데 재미없었어요. 아니면 사장님한테 소위 말로 질책을 엄청 당했어요. 그럼 보통 남성들의 경우는 오늘 사장님 기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잘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남 탓을 하는데 여성들은 왜 그렇지? 내가 뭘 잘못했지? 준비를 잘못했나?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아니야. 지난번에 저 팀장이 나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어. 내가 입사할 때부터 저는 나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팀장님이 저 이사님한테 얘기해서 저 이사님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한 거야. 맞아.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자기 혼자 소설을 쓴다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소설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여성들은 다 자기 오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제 주변의 남성의 90% 이상은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버님 그쵸? 맞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성들은 뭐가 잘못되어 갔을 때 자기 내부에서 문제점을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남성들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에이! 밖에서 누가 그래서 말하자면 문제 요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꾸준하게 버텨주기에는 여성들보다 남성의 특징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여성들은 무엇이 잘못됐을 때 내가 오늘 준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덮고 잘하는 거예요. 그 이상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죠. 이 소설을 쓰지 말라는 말은 자책을 하지 말라는 대목과 일맥상통합니다. 저도 프로그램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날 분위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날 온 초대 손님 얘기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다 제 탓인 거예요. 내가 좀 인터뷰를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이 질문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털어버릴 수 있어야 그 다음도 갈 수 있는데 집에 이제 딸들이 와서 막 하소연을 할 거예요. 얘기할 때 엄마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책하지 말고 소설 쓰지 말고 딱 눈에 보인 거기까지만 믿으라고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마케팅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인맥이 많겠어요. 그래서 인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한참을 하시더니 저한테 굳이 꼭 많은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님하고 저하고 오늘 봤잖아요. 제가 내일 전화해가지고 어머님 뭐 하나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 부탁을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인맥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친한 같이 오랫동안 일했던 동료들 중에는 내가 이걸 좀 들어줄 수 있을까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오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맥은 인생에 5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마케터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영업을 잘하는 제 지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파는 친구입니다. 근데 거래처 직원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요. 그런데 본인이 실적 압박이 굉장히 많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얘기한답니다.
형 미안한데 이 제품 지금 형 회사에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너무 실적이 압박이 돼서 그런데 하나만 좀 이번에 팔아주면 안 될까? 라고 하면 팔아준대요. 그러면 자기도 다음에 그 고객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혹은 그 고객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을 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좋은 물건을 적절한 고객에게 팔아야 한다는 마케팅 기법에 의거해서 본다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방법 아닐까요? 정말 나에게 그런 인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변 사람들을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인맥 관리를 한다고 막 모임에 나가고 또 뭐 동호회 모임하고 그러느라고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인맥 5명이면 내 인생이 충분하다. 사실 그런 사람 5명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인맥을 만들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진정성이 있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집약적인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인맥의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장군입니다. 간호장교 아니고요. 전투병과 보병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로 말하자면 어깨에 별을 단 우리나라 여성 장군이신데요. 이분이 참 의외로 제가 뵀을 때 그렇게 여성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분이 그 시커먼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근데 군인들을 호령하는 사람이 됐냐 그랬더니 그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말하자면 수없이 많은 부하들을 거느렸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임관했을 때 소위잖아요. 근데 이미 본인이 소위였을 때 본인 밑에는 10년 넘게 직업군으로 닳고 다른 군인들 부하들이 있었던 거죠. 그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지금의 위치를 점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기고 싶을 때 목소리를 높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본인이 이제 중령 부하 직원이 있었답니다. 같이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은 8시 10분 전에 딱 출근을 해서 6시 5분 되면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팀 안에 이분만 한가한 거예요. 다 바쁘고. 그래서 3개월을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항상 8시 10분 전에 출근해서 6시 5분이면 퇴근을 합니다. 누가 좀 도와달라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바쁜 줄로 모르고 왔니? 알고 왔어야지 그러면서 안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부하 직원들 중에 3명은 야전 침대 깔아놓고 집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일을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고참이고 선배인데 안 해주는 거예요. 3개월을 지켜봤더니 어쩌다 보니까 집을 안 가고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봤더니 본인 대학원 자료 프린트하느라고. 근데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과부하가 이제 한계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저희 업무를 좀 재분담을 해서 좀 분류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회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본인 업무는 아니지만 조금씩 도와주자. 그래서 업무 분담을 새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중령이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부하 직원들 다 있는 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못하겠다고? 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네가 과장해라. 네가 해봐라, 네가. 그러셨대요. 본인이 부하 직원이긴 하지만 한 번도 반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상황을 나직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네가 해라, 과장. 네 같은 부하 직원대로 네가 한번 해봐라. 8시 10분 전에 출근해서 6시 5분이면 퇴근하고 남아서 일하는가 싶어서 보면 대학원 자료 프린트하고 네가 과장해봐라. 네 같은 부하 직원이 있으면 좋겠나. 딱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날 얼굴이 확 굳어진 다음에 자신들의 후배들이 있으니까 말을 못하고 퇴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과장님한테 과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후배들 하는 걸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품성까지 다 바뀌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덜 불편해졌고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거면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평소에 막 언성 높이고 소리 지르고 막 서류 집어던지고 그랬다면 그 얘기가 통했을까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화도 잘 안 내고 모르는 척 지나갔었는데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조용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딱 지적을 하면 안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방송국에서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다 보면 여성으로 성공했다는 분들 중에는 남자보다 더한 남자 같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걸걸하고 호탕하고, 물론 그분들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지속 가능하는 거. 사람이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신의 성향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걸 잘 알고 그대로 해야지만 쭉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여성이 여성성을 그대로 유지해야지만 앞으로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처음 별을 단 장군도 여성성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쭉 들어주는 그런 인내심, 엄마처럼 포용해주는 능력, 그것이 그녀를 최초의 장군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아까 젖은 낙엽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불편한 상사랑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군님? 제가 여쭤봤더니 그 사람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평생 살 것처럼, 내가 불편한 동료나 상사가 있을 때 그 사람하고 마지막까지 갈 것처럼 생각하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죠. 그런데 송명순 장군은 불편한 상사와의 관계도 언젠간 끝난다. 특히 군인들은 이제 이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무지가 이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잘 견뎌낼 수 있다. 본인 따님도 이번에 직장에 들어가서 고민을 한대요. 그럴 때마다 견뎌야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 준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번 할 때는 자료를 다 가지고 딱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처럼 심지어는 본인 상사한테도 이렇게 하시면 저희 부하 직원들 다 일 못합니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얘기의 주장에 부합하는 근거들을 딱 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쟤 또 나한테 대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납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다음은 조윤선 전 여성부 장관입니다. 아마 TV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사실 두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시는데,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본인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장점도 갖고 있지만, 수없이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갖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윤선 전 장관이 저한테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와 아래든 누구와든 계속 의논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요즘 깨톡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깨톡이 편합니다. 특히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카톡으로 얘기는 해야 되겠고 얼굴을 보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아주 조목조목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 라고 얘기할 때마다 감정이 다른데 그거를 그 짧은 문장이나 메신저에 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바로 대화인데,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업무적으로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조윤선 전 장관은 이제 변호사 시절에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한답니다. 7명, 8명씩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면 선배도 있고 후배도 있잖아요. 선배가 이제 그만 오라고 할 때까지 물으러 갑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배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하다못해 법조문에 오타를 발견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다는 거죠. 조그마한 이득이라도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배우게 되고, 또 일일이 선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의를 하고 설명을 할 때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 서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100% 있는 사실을 다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주장에 딱 맞는 얘기들을 70% 정도만 보통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판사가 그 변호사를 판단할 때 말을 잘하는가, 근거를 잘 댔는가, 논지를 잘 만들었는가 판단하지 않고 저 변호사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판단한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커다란 증거를 공개했을 때 나도 더한 거를 오픈하고 싶은 순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상처 입을지, 신뢰관계를 훼손할지를 항상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생각하면 적정한 선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저것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고객과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신뢰관계가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판사 혹은 그 안에 있는 배심원 또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변호사는 그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사생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0%만 좀 다르게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분이 오페라랑 발레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데 어떤 걸 설명할 때 애니메이션을 할까? 그림을 그릴까? 사진을 넣을까를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까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식도 명작은 10%만 다르게 해도 완전히 다르대요. 왜 뭐 4분의 1박자라고 써 있잖아요. 4분의 1박자도 딱 정확하게 몇 초라고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딴 이런 박자를 타는 건데 거장들마다 그게 10% 정도 차이가 있대요. 근데 그 10%만 달라도 다른 작품이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하고 접근할 때 내가 10%만 바꾸자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할 때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그럽게 그 사람을 말하자면 불쌍히 여겨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수현 대표인데요. 영화 암살의 제작자입니다. 암살이 제작비가 100억이 넘거든요. 그 제작비를 이 여성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대단한 사람이죠. 최동훈 감독의 아내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둘이서 얘기할 때보다 3명 이상이 얘기하면 좋답니다. 둘이서 얘기하면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감정 싸움까지 가게 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개입을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니까 객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객관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야기를 좀 더 잘 풀 수 있는데 얘기를 할 때 뭘 다 심각하게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수다 떨듯이 가볍게 이렇게 해보면 어때? 예를 들면 제작이 자꾸 늘어나서 제작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스케줄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그 매니저를 불러서 매니저님 정말 죄송한데 이 제작비가 자꾸 늘어나니까 촬영 스케줄 좀 줄여야 되니까 스케줄 좀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근데 같이 밥 먹으면서 누구누구 씨, 우리 촬영 그날 하루 몰아서 찍자. 그러면 그걸 정색하고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 평소에 관계가 좋았을 때. 근데 보통 우리가 회사 일을 할 때 굉장히 다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는 지인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은 너무 완벽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때로는 자기에 덫이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좀 느긋하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느긋하게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꼭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심각해지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여성들의 장점이 뭐예요? 수다잖아요. 이 수다로 꽤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남들이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게 여성의 장점인데 가볍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이 풀려지는 거죠. 남편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당신 빨래는 왜 저렇게 놓고 청소는 왜 이렇게 하고 설거지를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당신 빨래통에 양말 여기다 넣으면 좋겠네 라고 얘기하면 가볍게 넣는데 불러다 놓고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처럼 가볍게 이야기를 건네보라는 거죠. 그러면 소통하는 건 여성들의 장점이니까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180억이 넘는 제작비를 움직일 때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게 되겠어요. 근데 여성들은 그 판단하는 게 무섭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랑 같이 방송하는 출연자를 선택하는 문제를 제 의견을 살짝 앵커님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라고 얘기할 땐 가볍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정을 꼭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이 처음에는 제가 조금 높아진 것 같아서 괜찮았는데 자꾸 결정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 판단의 근육도 길러지는 거라는 거죠. 끊임없이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자기 판단을 믿을 때 그 판단은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여지게 되는데 여성들은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판단을 내리는 걸 자꾸 보류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루게 되는데 실패해도 좋지만 자기가 계속 그 판단을 스스로 해낼 때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더 훌륭한 직장인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판단의 근육은 아령을 처음엔 1kg짜리 들다가 2kg, 3kg를 드는 것처럼 계속 길르면 길러지는 거니까 자신을 믿고 판단을 내려보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7분의 얘기를 짧은 시간에 전해드려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성 사업가인데요. 홈쇼핑에서 본인이 발명한 밀대 걸레로 대박이 난 여성의 이야기였는데 그 여성은 이혼했고 이혼한 부모가 있고 그 이혼한 부모를 다 건사하는, 말하자면 지지리 복도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어린 시절에 자신이 발명에 대한 뜨거운 욕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일을 시작해서 정말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본인이 상상도 못한 집에서 사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그 발명가였던 본인이 이 종이로 만드는 인형의 집을 이렇게 만드는 제목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복 언니가 야, 여기에 성이 있으니까 왕자님이 있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언니, 나는 나에게 특별한 힘이 있으니까 왕자님은 필요 없어 라고 10살짜리 꼬마가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확 박히더라고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여성들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본인 안에 특별한 힘을 믿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나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 내 안에 특별한 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여성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들이 서로서로 손에 손을 잡아준다면 내 딸도 잘 되고 옆집 딸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좀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